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텐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험의 나라 대한민국. 시험의 나라 대한민국. 정말 환영합니다, 여러분. 잘 태어나셨습니다. 이제는 그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유치원에 들어가는 것도 이제 시험을 봐야 되죠. 시험을 보시고 줄을 서시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는 특목 또 뛰어난 중학교가 나오고 고등학교가 나오고 또 대학교가 나오고 그러면 끝이 나나요? 아니요. 시험이 끝나면 또 시험이 있죠.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냥 비평을 하고 비판을 하면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방어적이 됩니다. 그러면 미국은, 그러면 일본은, 그러면서 다른 데도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는 문제 있는 게 괜찮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미국 또한 미국만의 문제가 많습니다. 뭐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일까요? 아이들이 총기류. 미국에서는 총을 애들이 사가지고 따방따방따방 쏘죠. 굉장히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인종적인 문제가 너무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미국대로의 문제가 있고 일본은 일본대로의 문제가 있고 중요한 거는 첫째, 발전을 하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인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가 우리도 문제 많지만 너희들도 있잖아. 이거는 답이 안 나와요. 그냥 싸우고 맙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런 거 괜찮으니까는 그냥 가지고 살래. 문제 있는 거 바꾸지 않을래.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의 우리 21세기의 그거는 뭐냐면 한국에서 세금을 내는 학부형들이 우리의 교육이 이렇게 바뀌는 게 좋겠다라면은 그렇게 소리를 내면 왜 소리 지르는 애기 우유 더 준다 그러죠?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거는 어디를 가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문제의식을 갖는 것. 그게 가장 큰 시발점인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 발전할 문제도 없고 나는 너무너무 만족해. 우리나라 문제 하나도 없고 교육 문제도 하나도 없어. 최상이야. 완벽해. 라고 하면 고칠 것은 없습니다. 항상 고칠 것을 찾는 것. 그게 변화를 가져오는 자세인 것 같아요. 내가 부족한 점이 뭘까? 그죠? 어제 나와 싸울 때의 모습은 어제의 나를 봤을 때 이게 부족했어. 난 이거를 더 키울래. 그 과정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끈 피상적인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삶은 그런 것 같아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즐기기 때문에 바꿔가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자, 우리가 좋아하는 김연아 선수. 시험을 잘 칠까요? 여러분 생각에 시험을 잘 칠 것 같습니까? 공부도 잘했어요. 공부도 잘했다. 확실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박지성은요? 공부를 우리 제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 연예인 분 중에 한 분이 되게 공부를 못 하실 것 같은데 알고 보니 공부를 참 잘했더라라는 분이 계셨죠? 네. 누군지 아세요? 맞습니다. 우리 자체가 굉장히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공부를 잘할 것 같아. 역으로 그러면 좋습니다. 김연아는 공부를 잘했을 것 같고 박지성은 공부를 못했을 것 같다. 근데 그게 지금 중요하나요? 아니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박찬호가 꼭 공부를 잘해야 되나요? 아니요. 김연아도 시험을 칩니다. 어떤 시험을 치죠? 바로 스케이트로 시험을 칩니다. 박지성은 축구로 시험을 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험에 대한 사고방식은 다 종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중퇴생이 많습니다. 미국을 보면 빌 게이츠 중퇴생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이팟을 만든 스티브 잡스도 중퇴생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나온 영화 로버트 나온 영화 나왔죠? 네. 스티븐 스필버그 제작을 했죠. 그분도 중퇴생. 조지 루카스도 중퇴생. 미국의 또 오라클이라는 회사를 만든 레리 앨리슨도 고아이자 중퇴생. 스티브 잡스도 고아입니다. 입양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일반적인 우리의 사고방식은 다 공부에 어찌 보면 우리는 미쳐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시험에 미쳐 있습니다. 아이들까지도 미치게 만듭니다. 진짜 시험은 보세요. 또 한 명 누가 있을까요? 박세리. 공부를 잘할까요? 그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여러분 아주머니들이 좋아하는 장동건, 정우성, 이정재 공부 잘해야 되나요? 자기 공부를 잘해야 되죠. 시험 공부가 아니라 연기 공부. 그게 뭐냐면 우리는 너무 정형화된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그 틀, 거기서 벗어나면은 넌 예를 들어 음악 좋아하면 넌 딴따라야. 서태지 보십시오. 별명이 뭐죠? 음악 대통령입니다. 서울대 음대 나왔습니까? 서울대 음대 대학원 나왔습니까? 중퇴생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느 사이인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뭐에 기대냐? 학벌에 기대는 사람입니다. 그냥 서울대 다니니까 성실하겠지. 하지만 서울대 다니면서도 학사 경고 받는 애들 많습니다. 하버드도 많습니다. 잘리는 애들도 많습니다. 퇴학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시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최근에 일어났던 일 중에 뭐가 있었나요? 무엇을 위조하죠? 학력을 위조했죠. 여러분 방학 때 그거 유행하는 거 아세요? 여름방학 숙제도 대신 해주는 거 아십니까? 이력서 대신 써줍니다. 자기소개서도 대신 써줍니다. 뭐죠 이게? 시험의 나라는 거짓말과 컨닝이 날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또 보세요. 또 누가 있을까요?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가 공부를 잘 했나요? 학벌이 좋았나요? 학벌이 안 좋았죠? 굉장히 그 당시에 낮게 여겨졌던 연기자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또 분분한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그게 프란시스 베이컨이냐, 그 사람이 몰래 쓰지 않았느냐, 아니면 진짜 셰익스피어였느냐,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우리가 다 좋아하는 토마스 에디슨. 에디슨이 살았던 시절 악플러가 없었을까요?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미국 내에서 기존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론 그리고 많은 석학들이 되게 질투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다른 석학들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토마스 에디슨만 기억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님들이 가장 선호하는 의사직, 변호사직, 그죠? 근데 여러분들의 애가 만일에 김연아라면 김연아한테 야 의사 되라, 변호사 되라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이의 진짜 재능을 빨리 찾아서 그거를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는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시키고 결국에는 너 공부 못하는 애야. 공부와 멀어지게 만드는 교육이 되었습니다. 그건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우리는 정답을 좋아해요. 저게 옳은 답이야. 우리는 올백을 좋아합니다. 전교 1등을 좋아합니다. 만점을 좋아합니다. 다 필요 없어. 만점, 수석. 저가 하는 거는 제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는 우리 모두에게 반성의 시간을 갖자는 겁니다. 정작 성공하는 사람들은 보세요. 서울대, 하버드대, 무슨 명문대라는 건 뭐냐면 결국 고등학교 3년 그 성적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오히려 꼭 명문대가 아닌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죠? 임권택 감독님. 그분 나오셨습니까? 그죠? 영화 안 배우셨어요?
실전에서 배우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험의 나라가 아니라 진짜 실력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진짜 실력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과시욕. 우리 아들이 서울대야. 뭐냐면은 내가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식에게서 뭔가를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내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내 분신이여, 너는 공부를 해서 내가 좀 과시하고 살게 해다오. 그겁니다. 알량한 욕심입니다. 거기서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서 해방이 되어야 우리 애들이 신나고 진짜 내가 뭘 할 것인가를 찾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정형화된, 보세요. 대한민국 여러분들 아이들이 다 서울대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럼 서울대 못 가면은 그 애는 실패작입니까? 아니요.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10대 때 아이들한테 나는 공부를 못해서 우리 부모님한테 나는 실패작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상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못했어. 뭐냐? 굉장히 한을 상속하고 있고요. 한을 많게 하고요. 꼬이게 하고요. 칭찬도 못 받아봤고요. 되게 불쌍한 민족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 쓸데없는 저 같은 경우 왜 하버드 나온 사람이 그게 쓸데없느냐. 제가 가보니까 그런 거예요. 가보니까. 하기보다 자기가 공부하는 거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살고 더 성공하더라. 막상 가서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식한테 뒤에 너는 꼭 하버드 가야 돼. 내가 갔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날 때 애들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내가 우리 아이한테 공부해라. 이거는 우리가 오늘의 시간은 제가 학습 전략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정말 성공하기를 바라는지 아니면 아빠는 내가 돈 벌어다 주니까 마누라요. 네가 애들 교육시켜서 내가 자랑할 수 있게 잘 준비를 해놔. 이런 개념인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엄마들은 혹시 그런 부담감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편을 위해서 또 시어머니를 봐서 어떤 학벌을 따서 내가 자녀 교육 잘 시켰다. 학벌은 땄는데 애는 행복하지 않아요. 아빠는 의사라고 억지로 의과대학원 갔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받고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나이가 40이 다 돼서야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그때 가서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너무나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수가 있습니다. 그죠? 미국에 가보니까 재수가 없어요. 재수가 있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재수가 없으면 어디든지 들어가서 시작을 해야 돼요. 뭔가를 시작해야 돼요. 하지만 재수가 있으면 몇 년이고 시작을 못 합니다. 그리고 그 학벌 때문에 포원이 지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그 비용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재수라는 것 자체가. 저는 재수가 없어질 때 애들은 뭔가를 시작을 할 거고 거기에서 열심히 뭐냐? 현재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재수가 없어질 때. 그럼 계속 재수, 삼수. 그럼 부모님도 힘 빠지고 학생도 힘 빠지고. 그러니까 시스템상에서 우리가 지금 교육 제도를 볼 적에 재수가 과연 좋은 것인가? 우리는 같이 고민해 보는 거예요. 이게 좋은 것인가? 언젠가는 없어질 겁니다. 언젠가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아끼는 아는 동생이 이 시험 때문에 시험이 패스가 안 돼가지고 고시가 패스가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고생을 하고 있어요. 보면은 예를 들어 무슨 행정고시나 외무고시나 이것 때문에 13년째, 14년째, 어떤 사람은 20년째 평생 학생만 합니다. 시험 때문에 인생 망치게 됩니다. 좋은 시절 다 갑니다. 재미난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예를 들어서 변호사가 하고 싶으면 로스쿨 들어가기 쉽습니다. 변호사 되는 거 쉽습니다. 중요한 건 되고 나서 경쟁하라입니다. 우리는 되는 사람부터를 조금 뽑습니다. 우리나라 뭐죠? 장원급제주의. 결국 중국에서 수입한 겁니다. 그죠?
장원급제해서 금이 환양해서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하나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우리 교수님들 한번 교수님 되면 평생 교수님이었죠. 요즘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교수님이 제일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한 번 되면 평생 직장인. 뭐냐 하면 우리는 중국식이 그거예요. 한 번 되면 평생. 경쟁이 없어요. 제가 본 미국의 교육, 우리보다 선진국이죠. 계속 경쟁시킵니다. 하버드에서 공부를 하면은 한 학기가 지나면 선생님을 우리 학생들이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학교 당국에서 보고서 인기가 없다, 가르치는 게 없다. 그러면 바로 바뀝니다. 최고의 고객은 바로 학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고객은 국민입니다.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편해야 됩니다. 우리가 편하지 않다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보세요. 김연아, 박지성, 또 누가 있을까요? 박진영 씨. 대단한 분이죠? 연대를 들어갔습니다. 제가 알기로 초중학교 때 굉장히 싸움을 많이 했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생긴 게 뭐 잘생기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놀렸겠죠? 많이 싸움을 했겠죠. 중요한 거는 결심을 하고 고3 때 공부를 해서 연대에 들어갔다가 이거는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 음악이고 춤추고 놀고 그거를 그 당시 유명한 작곡가를 찾아가서 먹고 자며 하면서 진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 진짜 공부입니다. 진짜 시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가짜 시험. 학벌이라는 것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뇌돼서 어떻게 보면 교육비만 날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게 맞는 답이니까 학원에 가야겠구나. 문제집을 사야겠구나. 돈은 많이 씁니다. 그죠? 근데 결과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 자체가 누군가의 음모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애는 솔직히 공부하기 싫어. 난 알아. 얘는 자질이 없어. 이런 게 있어요. 노력하면 다 되겠지. 노력하면 여러분 당대 쉽게 재벌급이 될 수 있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막연히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딱 봐서 우리 아이의 재능이 어디인가, 나의 재능이 무엇이,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성장할 적에 엄마들한테 잔소리 안 들어보신 분, 아빠한테 잔소리 안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 나 다 들어봤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 다 들어봤다. 나이 들고 나니까는 공부를 할 거리라는 생각이 든다. 그죠? 후회도 좀 있으시죠? 네. 근데 보면은 이런 박진영 씨, 이수만 씨, 이승철, 비, 보아, 아까 말했던 서태지. 이 사람들은 책 공부나 시험을 많이 본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의 진짜 공부를 일찍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성룡, 10대 때부터 무술을 연마했습니다. 아빠 때문에 그랬죠? 경극에 출연하기 위해서. 10년이 걸렸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공부를 10년 해야지 빛을 발하더라. 스티븐 스필버그가 10대 때 카메라를 잡고 10년을 지나니까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들어지더라. 진짜 공부를 시작한 그 시점부터가 내 진짜 인생이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대학교를 가서 전공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전공 때문에 간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학벌 때문입니다. 학교 이름 때문에. 그럼 진짜 공부는 언제 시작하나요? 우리 한국에서는 거의 대학 졸업 이후입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공부를 해보지도 못하고 사회에 나옵니다.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모릅니다. 나도 모르고. 그러니 의욕도 없고 꿈도 없고. 지금 우리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예전에 부모님 세대들처럼 열심히 공부를 하나요?
헝그리 정신이 옛날만큼 있습니까? 굉장히 살기 좋아졌죠? 그죠? 참 살기 편합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더 기댑니다. 자기가 진짜 공부해야 될 그것도 모르고 삽니다. 그러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때 이제 깨게 되죠.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한국은 지금 진짜 공부를 하는 시기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보세요. 제가 지금 쭉 나열했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그러겠죠. 뭐 공부가 아니니까. 그죠? 공부가 아니니까.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제가 다녔을 적에는 학교에 60명이 있었습니다. 요즘 몇 명이죠? 초등학생은? 30명. 중학생은요? 40명 정도. 그러면 예전에 제가 다녔을 때 60명이었을 때 보면 항상 공부에 관심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몇 명이 꼭 있습니다. 걔네들은 공부보다 노는 게 좋고 운동이 좋고, 근데 그런 애들 때문에 전체 학습 분위기가 망가진 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왜 그런 애들이랑 같이 학교에 다녀야 되는지 그 당시에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싸움을 좋아하는 애들, 저희 중학교 때 싸움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애들은 격투기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니들 격투기 해 거기서. 울분이 나면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싫으면 최소한 공부를 하겠다라는 애들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죠? 평준화. 교육은 평등하다. 그래서 한 교실 안에 공부에 관심 없는 애들까지 다 해서 공부를 정말 하고 싶은 애들마저도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왜 특목고가 만들어졌을까요? 분류 작업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음악을 하겠다는 애들은 음악 초등학교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하지만 최근에 또 문제가 된 게 야구를 하고 싶어하는 애들, 축구를 하고 싶어하는 애들이 그거 하느라고 수월 빠지니까 괜히 걔네들한테는 패배감이 졌습니다. 공부를 못하고 있어. 걔네들은 그쪽 길이라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것만 하고 따로 야구 중학교 거기에서 경쟁을 시켜서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이시영 박사님 아시죠? 이시영 박사님께서 그 최근에 나온 그 책에서 제가 한번 봤는데 거기서 한국의 학창 시절의 공부는 오직 시험용이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 공부를 이렇게 자라나신 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고등학교 때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그죠? 대학교도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넌 한국에서 대학교 안 나왔잖아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고등학교 때까지 저도 여기서 교육을 받아봤고 미국에서도 고등학교 교육을 받아봤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좀 배합이 잘 돼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죠. 점수를 위한 암기 위주, 합격을 위한 단순 주입. 재미난 거는 암기가 많아지면 질문 우리가 많이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질문을 안 하는 건 뭐냐면은 생각을 그만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암기를 많이 시키는 이유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교육입니다. 사고력을 키워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말 잘 들어야지. 뭘 생각을 해. 왜 반항을 해. 우리가 주는 대로 따라와야지.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의 음모일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그죠? 생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버드에서 배운 것은 항상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항상 의문을 하라는 겁니다. 선생님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 공부를 할 적에는 교수님과 우리는 하늘과 땅의 개념이 아닙니다. 같이 공부하는 파트너입니다. 동지입니다. 단지 더 많이 하신 가이드일 뿐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학생을 좋아합니다. 선생님의 권위를 도전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교수님은 하늘입니다. 다 맞습니다. 그게 어디에서 내려왔을까요? 그게 바로 중국에서 들어온 겁니다.
왕의 권위주의. 나이가 많으면 나 형이라 불러. 존댓말해. 미국에 조기 유학을 오는 애들 사이에서도 나이 많은 형들한테 존댓말 안 하면 맞습니다. 미국에서도. 뭐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의 입시 교육,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입시 교육은 입시죠, 입시. 결국 과시를 위한 교육입니다.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많은 답을 빨리 외우는 거. 그게 왜 그런지. 여러분 국사 공부하셨을 적에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신 분도 있었죠. 그건 되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신 겁니다.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말 달라집니다. 근데 보면은 역사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근데 또 재미난 거는 우리 국사책, 뭐 맨날 우리가 그러죠. 일본 역사책이 왜곡이 많이 됐다. 근데 제가 보면 우리나라 역사책도 왜곡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몰라요. 저 이 말해도 잡혀갈지 모르겠지만 민주주의가 된 게 얼마 됐습니까? 얼마 안 됐죠? 자, 예전에 조선시대, 조선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이성계 장군이 뭘 했죠? 뽑았습니까? 어떻게 했죠? 반란 일으켰죠? 중국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죠? 하극상이라고 합니다. 하극상. 박정희 대통령이 됐을 때 그 뭐였죠? 쿠데타였습니다. 모르셨나요? 우리 전두환 대통령. 예. 우리 역사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잘못된 말 했나요? 근데 세계 역사는 보면은 다 쿠데타입니다. 군사력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육을 가만히 보면은 그 당시 만들어졌던 군사 정권의 교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국민 체조, 다 같이 똑같이, 로봇 생산, 암기 외우고, 제조 사회에서는 그런 교육에 맞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나쁘다, 옳다, 이거는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역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지식사회에서 단순, 그죠? 암기, 주입하는 아이들, 우리 경쟁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러기 아빠들이 많을까요? 반증을 해봅시다. 왜 많을까요? 기러기 아빠들이. 한국 교육에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게 나쁜 건가요?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보내면 그거 잡아가야 되나요? 그죠? 그거 욕할 거 없습니다. 그죠? 저는 그거 욕하는 것도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돈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겠다는데. 그죠? 결국 자유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조기유학 갔는데 뭐 다 이제 뭐 쓸데없다느니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 또한 제가 보기엔 하나의 질투입니다. 자기 못 보내니까. 그러니까 저는 솔직하게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저는 뭘 믿냐면 이제는 많이 보면 볼수록 좋고요. 정말 투자입니다. 많이 보고 배워오고. 자, 언어라는 것은 여러분 힘입니다. 언어. 말이라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글이라는 것은, 단어라는 것은 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공부를 하고서 그거를 제가 배운 게 예를 들어서 경제학이고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과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두 사람이 만나서 언어를 교환을 합니다. 언어는 교환을 하면 할수록 더 강해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교류를 할 때, 언어를 교류를 할 때 혁명이 일어납니다. 조선시대 이성계가 혁명을 일으킬 적에 이랬나요? 말을 했죠? 지도를 그리고 야 네가 이날 이렇게 해 쳐. 내가 이렇게 칠 테니까. 그 다음에 실천했어요. 실천. 칼로 이제 계획을 하고
말로 하고 계획을 짜고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 했을 적에 그랬나요? 말로 하고 언어가 왔다 갔다 하면서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결국 프로젝트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혁명 성공하는 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많은 역사를 보면 남자로서는 할 만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알렉산더 대왕 깡패입니다. 알렉산더 영화를 보면은 싸움 잘하는 애들이 몰려가지고 댕기면서 다 패고 댕겼어요. 징기스칸 깡패 아닙니까? 약탈하고 이기고 뺏고. 공부 잘하는 거 필요 없어요. 싸움 잘하는 게 최고였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왜 미국이 강합니까? 무기 제일 많으니까. 누가 덤벼? 아무도 안 덤비잖아요. 뭐냐면 1인자가 안 나왔을 때 항상 춘추 전국 시대예요. 싸움이 많아요. 남자 중학교에서 3월 달에 제일 싸움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등 나오면 평화가 옵니다. 그거예요. 동물의 왕국. 1인자가 나왔을 때 우리는 평화로워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지금 단순 교육이 뇌를 아주 발달시킬까요? 우리는 지금 정말 중요한 교육들이 여러분, 한국 아이들이 해야 되는 교육이 발표의 교육입니다. 사고의 교육입니다. 사고를 많이 해야지 사고를 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좋은 사고를 뜻합니다. 멋진 사고를 뜻합니다. 사고력을 높여서 정말 좋은 사고를 만드는 힘. 왜냐하면 생각을 하고 그걸 말로 표현하고,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지금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지극히 개인주의가 발달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공부로 밟아야 되고요. 다른 학생들을. 그 다음에 PC방 가서는 총으로 다른 애들을 밟아야 됩니다. 이거는 아주 지금 나쁜 중독만 다 시키고 있어요. 게다가 벼락치기까지 하죠. 근데 매일매일 벼락치기 하면 좋습니다.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매일매일 벼락치기 하는 건 좋지만은 이렇게 띄엄띄엄 벼락치기 하는 것은 안 좋은 시간 관리 습관, 안 좋은 공부 습관, 거기에다가 공부하는 이유를 모른 채 과시에만 빠져 있는 거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 애들도 마찬가지. 어디서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어요. 문제가 큽니다. 또 발표 교육 또 뭐가 있을까요? 사고력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작문력이 부족합니다. 진짜 글 쓰는 힘이 부족합니다. 뒤에 가서 이제 국어를 다시 배우죠. 이렇게 작가가 되고 싶으면 또 다른 아카데미를 가야 되고 또 다른 학원에 가야 되고. 재미난 것은 미국에서의 제가 경험을 보고 제 여동생을 보았을 때 초, 중, 고 계속 하는 게 뭐냐면 계속 글 쓰고 계속 발표하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싸우지만 항상 귀결하고 아이디어 하나를 찾고 그리고 프레젠테이션도 같이 합니다. 이거를 연속으로 계속 시켜요. 그래서 뭐냐, 결국 교육은 말 더 잘하게, 생각 더 잘하게, 책 더 많이 읽게 하는 교육입니다. 저는 뭐냐면 좋은 것은 더 많이 배워오자는 겁니다. 우리 또 고시가 뭐였죠? 언론고시,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대기업고시. 그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의 대학교는 학위 판매소 아닌가요? 학위 판매소. 그냥 일단 들어가서 출석 체크하면 덕커성 학위 나오고. 저는 학사 경고도 굉장히 깐깐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 못하면 퇴출. 그게 진짜 경쟁입니다. 한 번 되면 다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보면은 예전에 기억나세요? 수석 입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졸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생각도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죠? 졸업이 정말 정말 중요한 것이다. 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는데 같은 학년인데도 반이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냐면은 같은 10학년, 예를 들어서 10학년이면 고1이겠죠? 고1이면은
영어를 들어도 레귤러가 있고 언어가 있습니다. 11학년이 되면은 12학년이 되는군요. 12학년이 되면은 AP까지 나옵니다. 그때는 영어가 regular, honor, AP. 뭐냐면 regular는 보통반. 같은 학년인데도 보통반, 우등생반, 이거는 대학교 미리 할 거를 배우는 선행반입니다. 뭐냐 하면은 학교에 같은 학년인데도 나누어 줍니다. 넌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 무슨 말이냐면 한 교실에 여러 명을 다 때려잡아 놓고 몰고 가는 거예요. 그냥 달려. 그러면 보세요. 항상 선생님은 어디에 맞추게 되죠? 가장 똘똘한 애들한테 못 맞춥니다. 가장 공부 안 하는 애들 못 맞춰요. 중간에만 맞추게 됩니다. 그럼 누가 피해를 보죠? 둘 다 피해 봅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의 생각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애가 공부를 최고로 못하면 중간치구나 받아들이셔야 돼요. 엄마 아무리 해도 난 안 돼. 난 중간치야. 그럼 거기에서 만족을 하셔야 되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거기에서 행복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의욕이 없고 예를 들어서 엄마 나는 운동이 좋아. 나는 기타가 좋아. 음악이 좋아. 그러면 거기에 맞는 학교가 그 아이의 재능을 더 키워주는. 그래서 더 많은 박지영이 나오고 왜 그 똑똑한 사람들이 무시받으면서 딴따라다. 멍청하다. 그러면서 그 힘든 길을 걷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정답이 아닌, 그죠? 비주류의 사람들은 다 멍청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부 무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보면은 비주류에서 더 많은 천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중퇴생들이 그렇게 뛰어난 걸 보면은 진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육중학교, 음악이면 음악, 미술은 미술, 그죠? 연예인이면 연예인. 엄마 나 연예인 할래. 그러면 연기를 시키고, 그죠? 네. 그런 게 훨씬 더 그 아이한테 좋습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웃는 건 뭐냐면은 너무나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를 표현하는 거. 절대 창피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창피를 많이 주죠. 창피 주지 마세요. 그죠? 튀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미국에서는 튀는 거 웃으면 혼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좋아하는 학교에 대해서 좀 적어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그 표가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 먼저 갈까요? 여기 보세요. 19,779. 저기 뭘까요? 하버드의 총 학생을 말합니다. 전체 대학교 학부생 6,633명, 대학원생 13,166명. 그래서 총 19,700, 한 2만 명 됩니다. 요건 어딜까요? 예일입니다. 학부생 5,326명, 대학원생 6,074명, 총 11,400명. 자, 여기 누굴까요? 학생 수가 더 많아졌어요. 동경대학교입니다. 27,954명. 학부생은 15,518명, 대학원생 12,436명. 자, 그리고 여기가 우리 서울대학교입니다. 31,123명. 학부생 거의 2만 명, 대학원생 11,311명. 미국이 우리나라 몇 배로 크죠? 미국에 50개 주가 있죠? 참고로 여러분, 뉴욕주가 대한민국 남북한 합친 거의 4배 크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큰 호수에는 남북한 빠뜨리면 빠집니다. 큽니다. 감이 안 와요, 저도. 자, 그 미국이라는 나라의 최고의 대학. 우리는, 그죠? 크기는 작고, 인구도 작은데, 최고 대학의 학생은 더 많아요. 동경대보다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자,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봅시다.
왜? 입학하기가 쉬운가? 입학하기가 쉽습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많이 학생들이 많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학생 숫자가 많아진 건지도 모릅니다. 그죠? 왜냐하면 어머님들이 많이 들어가길 바라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이거 여기에서 50분의 1로 줄이면 몇 명이죠? 저거를 50으로 나누면 600명 아닌가요? 원래 서울대는 600명이 맞지 않나요? 그렇게 보면 비율로 따진다면, 인구 비율로 따진다면 대략 어렴풋이 어찌 보면 600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좋아요. 좋습니다. 우리 많습니다. 좋아요. 하버드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논문이 매년 11,603, 결국 52%가 논문을 만들어냅니다. 동경 7,184편, 그래서 30%가 나옵니다. 아니 왜 학생은 많은데 왜 논문이 이렇게 적지? 논문 우리 멋들어진 거 한번 나왔었잖아요. 황우석 박사님의. 저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덕분에 오명이 좀 생겼다라는 거. 그죠? 확인된 건 모르겠지만 뭐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지만 뭐냐 하면은 자 미국 고등학교 학생이 매년 250만 명이 졸업을 합니다. 그 중에서 1,600명이 뽑혀서 하버드라는 데를 갑니다. 이 많은 아이들이 가고 중요한 것은 뭔가 만들어내는 아웃풋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또 재미난 거. 1636년 뭐가 만들어졌을까요? 어떤 학교가 만들어졌을까요? 어떤 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학교입니다. 하버드가 만들어진 게 1636년입니다. 이건 어딜까요? 서울대학교입니다. 그죠? 일제 시대 때 만들어졌었죠. 원래 일본 학교였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 경성제국대학이었나요? 예. 그런데 자 총장님 숫자가 비슷합니다. 이건 또 뭘까요? 총장님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하버드 총장님이 오면은 거의 자기 목숨을 바쳐서 자기 인생을 바쳐서 학교를 바꾸는데 최선을 다하고 제가 다녔던 그 기숙사의 영양사들 20년씩 일합니다. 평생 일합니다. 거의 커뮤니티예요. 뭐냐면은 계속 너무 바뀌면 제대로 발전할 그게 없어요. 책임감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투예요. 서울대 총장, 자네도 해보게, 자네도 해보게. 이건 누구의 그 비극인가요? 우리의 비극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학교는 성균관이 아닌가요? 역사가 더 길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뭐 제가 이것 때문에 서울대 맞아 죽을 수도 있겠지만 할 말은 해야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성균관이 이거보다 더 옛날로 내려갑니다. 왜 그럴까? 또 재미난 거. 이건 뭘까요? 자, 이 중에서 독일의 도서관의 숫자가 어딜까요? 독일. 여기에서. 독일. 6,313개입니다. 일본은요? 2,585개. 미국이 8,946개. 그리고 400은 어딜까요? 우후. 우리나라 총 이 400개 도서관을 위한 예산이 50억이 나옵니다. 하버드는 이 8,945개 빼고요. 한 군데, 하버드대학교 한 군데만 매년 275억을 씁니다.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책을 많이 봅니까? 아니요. 어른들이 책을 많이 봅니까?
책이 일단 있어야 보게 됩니다. 책이 없어요. 그리고 서점에 가야 있고요. 네. 선진국이 잘 돼 있는 거는 저거입니다.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뉴욕에서 제가 아주 애용을 했던 그 비즈니스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경영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34가에 가면 있습니다. 어디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바로 옆에 있는 건데 에어컨 잘 나오고요. 온갖 책과 잡지가 다 있고 뭐 창업이라든지 그런 세미나가 항상 열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배울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지 아십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미국의 이 공립도서관 시스템을. 예전에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가 많이 기부를 해서 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신문 배달을 했을 때, 그죠? 한 부자가 너 우리 집에 와서 책 봐. 그래서 그 사람은 말합니다. 책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다. 에디슨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진짜 공부는 보세요, 여러분. 어머니 나 경제 공부하는데요. 교수님이 잘 못 가르쳐 줘요. 자기가 공부 안 하는 것을 대학 교수님 탓으로 합니다. 지가 공부 안 하는 것을 남 탓하는 겁니다. 꼭 공부 안 하는 애들이 남 탓합니다. 그럼 그 과목을 듣지 말든가. 불평하면서 들어요. 진짜 공부는 여러분 책입니다. 책 안에 강의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의는 들을 적에 다시 되돌릴 수 없죠. 비디오로 보면 모르겠지만 강의 책은 내 마음대로 볼 수 있어요. 수십 번 볼 수 있어요. 결국 뭐냐 하면 내가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난한 겁니다. 내가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그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공부를 안 했구나. 나 공부 안 했어. 나 게을렀구나. 그때가 바로 새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내가 지금 게을렀구나. 남 탓했구나. 내 탓이었구나. 저는 이것도 앞으로 많이 바꿔야 되는 우리가 가진 과제인데 그게 슬픈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지금 짚어나가는 겁니다. 내 문제점이 뭔가, 우리의 문제점이 뭔가. 결국 우리가 책을 안 보는 것 자체가 왜? 과시에 빠지고 학벌에 빠져 있으니까 진짜 공부가 아니라 문제집만 봐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문제집? 오늘도 기억나세요? 벼락치기 하고 시험 다음날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한 건 진짜 공부가 아니에요. 가불병장, 병자호란. 근데 보면은요, 국사도 그렇고 정말 재미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죠? 생각하는 공부가 아니라 그냥 때려넣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재미없게 우리는 교육을 시키고 있고 아이들로 하여금 공부가 싫게 만드는 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공부가 싫어요.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이거 재미난 게 하버드에 들어가는 친구들은 예를 들면 뉴욕에 사는 애들만 들어갈까요? 쿼터가 있죠? 하와이에서 몇 명, 괌에서 몇 명, 뉴욕에서 몇 명.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학생 이 1600명이 전 세계를 투영하게 합니다. 전 세계가 우리 학교 1600명은 한국 애들도 있고 미국에서 공부한 한국 애들도 있지만 한국 토종도 있고 중국 토종도 있고 그것을 다 염두에 두고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은 뭘까요? 서울대를 들어가는 가장 많은 아이들을 배출하는 동네입니다. 10등 영등포구, 갑자기 9등 대구 수성구, 8등 양천구, 과천시, 6등 동작구, 5등 송파구, 4등 종로구, 3등 인천 옹진군입니다. 굉장해요. 2등 강남구, 1등 서초구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이름 바꿔야 돼요. 서초대학교로. 이게 뭘까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서울대학교를 무시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지금 과연 제일 올바른 모습인가? 이것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인가?
우리가 하는 공부가 시험의 공부, 과시를 위한 그 공부가 진짜 옳은 공부인가? 제가 이 학습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공부한 방법은 한국에서 명문대학교 가는 방법이 아닙니다. 저는 그죠? 진짜 공부를 배워왔습니다. 진짜 실력을 쌓는 공부. 그게 진짜더라. 그죠? 서태지를 만드는 공부. 그게 진짜 공부입니다. 내가 음악을 좋아하면 그게 파는 공부. 그러니까 진짜 실력이 미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이 용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용기. 남들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우리 애는 좋은 대학교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 그 말을 하기가 너무너무 쓰리고 쭈뼛쭈뼛하고. 그게 아닌 엄마님들은 우리 애 거기 다니고 말이야. 보면은 우리는 참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힘이 있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 근데 보면은 나이가 들고 보니까 여러분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은 학위가 아니잖아요. 느끼시잖아요. 물론 확률적으로 봤을 때 좋습니다. 다홍치마라고. 근데 못 들어가는 애들은 저는 시험이 싫고 공부가 싫은 아이들한테 이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어머님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비록 공부를 못한다 하더라도 시험을 못 친다 하더라도 그게 다 아니다라는 겁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진짜 실력을 쌓으면 그 학벌 이상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실력은 학벌 그 이후에 시작된다는 겁니다. 대학교 이후에 진짜 공부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두르지 말라는 겁니다. 여유를 갖고 아이를 믿고 같이 하면은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 엄마 말 안 듣고 못되게 공부 안 하던 애가 뒤에 보면 효자 돼요. 자기 장사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엄마 뭐 해주고 엄마 그때 덩실덩실 주고 막 정성을 해주고 공부를 했는데 걔는 결혼하더니만 엄마한테는 나타나지도 않아요. 마누라 그냥 치마폭에서 마마보이가 아니라 와이프보이가 되죠 이제. 배신 나야 배신 이러면서. 결국 그런 것 같아요. 진정한 공부, 진정한 학습 전략은 학교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 착각에서 깨야 되는 것 같아요. 명문 대학교를 보낸다, 명문 고등학교를 보낸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저절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건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면 그 아이는 성공합니다. 그죠? 대학교가 성공해 주는 것도 아니고 회사가 성공시켜 주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꾸준히 공부하는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교수님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 뭐냐? 진짜 시험관, 진짜 감독관은 나입니다. 학교에서 너 숙제 해왔니? 하고 선생님이 숙제 검사를 하죠. 그때는 여러분 사회 나오면 아무도 이제 검사를 안 합니다. 진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실력을 압니다. 여러분들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벼락치기를 해서 했지만 점수는 90점 넘겼지만 본인은 압니다. 내 실력이 어디인지. 결국 우리 스스로가 가장 제일 최고로 깐깐한 감독관이 돼야 됩니다. 시험 감독관. 진짜 시험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실력을 쌓아가고 있는지를 나는 압니다. 엄마도 속이고 선생님도 다 속일 수 있어. 하지만 결국엔 깨닫게 됩니다. 그게 제가 보기엔 한 36살인 것 같아요. 에디슨이 말한 것처럼 그때쯤 되면은 이제 압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사회에 나와서 뭐 회사 들어가서 좀 몇 년 버티다가 밑에 치고 올라오면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이래가지고 있어도 안 되겠다. 그때 진짜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후회를 하면서 내가 그동안 한 게 다 거짓말이었구나. 누군가의 음모였구나. 이제부터라도 내가 공부를 해야지. 결국 우리가 진짜 공부를 시작하는 것은 30, 그것도 후반부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죠? 대학교 가서는 술 마시느라 노느라 그 다음에 직장 구하느라 하다가 진짜 공부를 하는 시기는 36세. 그게 아닌가 싶어요.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기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말은 못 이기는 인간의 변명일 뿐이다. 이기는 게 별 의미가 없다. 이거는 못 이기니까. 이겨본 적이 없으니까. 이 말이 무엇을 뜻할까요? 저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승리로 따지자면 이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남에게 이기는 게 아니라 나를 이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나를 이기고 그러면 발전을 하게 되고 그럼 그걸 나누고 같이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를 소통을 하면 굉장히 힘이 세집니다. 혼자서는 쿠데타 못합니다. 혼자서는 회사 못 만듭니다. 혼자서 사람 수술 못합니다. 의사 선생님 팀으로 해야 되죠. 간호사들 호흡 다 맞아야 되죠. 모든 프로젝트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이유는 나를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는 언어를 소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숫자로 보세요. 저 아무 이름 쓰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이렇게 딱 보여드리니까 어떠세요? 숫자로 보여드리니까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 아시게 되죠. 우리의 도서관의 위치가 어디에 있구나. 우리 논문의 위치가 어디에 있구나. 통계를 보면 분석이 가능합니다. 숫자로 나와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숫자가 나오면 내 위치가 어딘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말 있잖아요. 몸에 좋은 약이 쓰다. 듣기 싫은 말. 왜냐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발전하는 날, 진정한 공부는 내 자존심을 버릴 때입니다. 그래, 나 공부 안 했어. 나 게을렀어. 진짜 시험을 시작해야 됩니다. 진짜 시험. 진짜 내가 뭘 하고 싶은지. 그거를 또한 아이들도 함께 찾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머님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행복하십니까? 정말 속으로. 저한테 말씀 안 해줘도 돼요. 저랑 상관없어요. 저는 행복합니다. 내가 지금 행복하다면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꼭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걸 하면 난 더 행복해질 것 같아. 그럼 그걸 위해 계획을 짜고 이제 진짜 시험, 진짜 공부를 하기 위해 가는 겁니다. 그죠? 선생님이 시험지를 주고서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영어를 공부하는 것도 집에서 혼자 시험 보는 거예요. 내가 시험 치고 채점하고 결국 제일 최고의 감독관, 최고의 파트너 결국 나밖에 없습니다. 공부는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나만이 나를 믿어주고 나만이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 실력을 그래서 올려줄 때 나는 신뢰하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난 더 발전했어. 지난번보다 저는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죠? 난 더 발전하고 싶어. 더 잘해드리고 싶어. 더 감동을 드리고 싶어. 더 많은 것을 알려드리고 실천으로 옮기게 만들어드리고 싶다. 그 열정이 느껴질 때 여러분들도 커넥트가 되는 겁니다. 그게 감화시킨다. 열정을 전염시킨다. 그 개념입니다. 우리가 시험의 나라에서 태어난 것 불행이 아닙니다. 왜? 이제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시험 잘 칩니다. 대한민국 시험 제일 잘 칩니다. 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이제 진짜 공부만 하면은 우리는 대박 나는 겁니다. 겁이 납니다, 저는. 여러분의 아이들이 다 멋진 천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버드 나온 사람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는 이유도 하버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지금 하버드 교수님의 책을 보면은 바로 나도 하버드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험의 나라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다음 주에는 이제 독서의 힘 책을 어떻게 볼 것이고 책이 뭔가 왜 책을 읽어야 되는가 독서의 힘에 대해서 우리가 또 멋들어지게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무조건 멋져야 돼. Get a soul. Just let me take you there. We got to take it there. Just let me take you there. 스타일, 깊이를 더하다. Absolute style. Lassetti Premier Blue and Black. 착한 여자가 좋아? 섹시한 여자가 좋아? 선글라스는 시선의 자유를, 책은 수면의 자유를, 공포 영화는 스킨십의 자유를, 데이터 통화의 자유는 누가 주지? 쇼! 데이터 완전 자유요금! 쇼! 사람들은 새로움만 찾는다. 익숙해지면 버림받는다. 기대가 날 긴장시킨다. 하지만 그 긴장이 날 키웠다. 보라, 모바 생명의 센스로 새로워진 나를. 선물 받은 갈비, 냉동실, 그 귀한 굴비는 냉동실, 귀한 걸수록 냉동실, 중요한 건 냉동실력. 영하 35도 특냉실로 맛과 영양까지. 디오스. 프루덴셜 생명. 김기 오빠 싸움장이었어? 춤 진짜 못 춘다. 화가야지? 배 안 고프냐? 안 고파. 로스기범. 맨발이 기범이. 제발 그만 좀 하자. 오즈는 마음껏 써도 6,000원이야. 더 할 거야. 남편 챙기랴. 애들 돌보랴. 3. 응? 3. 뭐? 대한민국 아줌마 아무나 하나. 어딜? 엄마는 슈퍼맨 사장님과 내 아이는 평등하다. 누구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도록. Different Premium. New SM3. Goodbye. Welcome. I like you. More stylish Santa Fe. To move your body. Santa Fe. The style. 운전 중 졸음을 쫓는 아이디어. 누가 고민하고 있을까? 드라이빙 사이언스. 현대모비스. 이 조사가 잘못된 것 같아. 최면을 걸었거나 협박을 한 것이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12년 동안이네. 비비디 바비디 부. 듀라셀 울트라 파워 체크. 그 어느 때보다 더 오래오래. 눈으로 확인하는 오래가는 파워. 듀라셀 울트라 파워 체크로 끝까지 오래오래. 땅속의 석유가, 땅속의 우라늄이, 땅속의 천연가스마저 사라지기 전에 우리는 생각했다. 땅 위에서 미래의 에너지를 찾겠다고. 생각이 에너지다. SK에너지. 워너쿠 롯데리아엔 다 있다.